지난주 1차 출시국에서 아이폰 11 모델과 11 프로 그리고 11 프로 맥스 모델의 사전 예약 프리오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1차 출시국에서 이 모델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 역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 아이폰 11 모델의 1차 출시국 사전 예약 결과 소식과 함께 저는 물론이고 해외 매체 등에서 아이폰 11 모델이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 7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직접 실물을 만나보고 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저에게 구독자분이 몇 가지 이런 거 참 좋아한다는 댓글을 주신 적이 있는데 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정보와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애플 디바이스 리뷰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개봉기, 아이폰 11 모델의 리뷰,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의 개봉기를 곧 전해드릴 예정이니 해당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이폰 11 모델의 1차 출시국 사전 예약 결과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경우 전작에 비해서 약 5배의 판매량을 보였다는 비공식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전 예약 판매량을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을 기반으로 판매량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또한 대부분의 애플 스토어 픽업은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모델에 따라서는 2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전 예약 판매분이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일정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는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픽업을 하는 것을 예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서 배송하는 데까지 기다리거나 현장 일부 판매분을 대기 후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전 예약만 가지고 아이폰 11 모델이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애플 디바이스는 워낙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아이폰 11 모델의 판매량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업그레이드된 색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XR 모델은 6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1 모델 역시 동일하게 6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상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퍼플과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에서 만나볼 수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애플 이벤트 현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색상의 제품을 제대로 만져보기조차가 힘들었는데요. 아마도 출시 후에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후면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 그 강도가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이 더 좋은데요. 그런데 이 프로 모델의 후면 카메라 배치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아이폰 11 모델은 듀얼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업그레이드된 스펙입니다. 아이폰 11 모델은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아이폰 XR 모델에 탑재가 되어 있는 A12 바이오닉 칩도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A13 바이오닉은 이보다도 CPU와 GPU 성능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램도 3기가에서 4기가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아이폰 11 모델은 아이폰 11 프로 모델과 비교했을 때 AP와 램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아이폰 11 프로 모델과 동일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아이폰 11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XR 모델에 비해서 배터리 성능이 1시간 증가를 했는데요. 아이폰 XR 모델이 워낙 배터리가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1 모델은 정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수 성능 또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최대 수심 2m에서 최대 30분간 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IP68의 방수 등급은 같지만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XR 모델은 128기가까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폰 11 모델은 256GB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큰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18W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30분에 최대 50% 충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어댑터가 기본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18W USB Type-C 전원 어댑터를 구입을 하시면 18W 급속 충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품 가격을 살펴보니까 3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한 이 모델은 좀 더 빠른 무선 속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가비트 LTE를 지원하고 있고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합니다. 최근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 6의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XR 모델은 다 좋은데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물이나 동물 등에는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인물 사진 조명 효과도 3가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앱에서 일부 기능은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 카메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처럼 인물 사진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1 모델은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1200만화소 26mm의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f1.8의 카메라, 그리고 1200만화소 13mm의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f2.4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폰 11 모델은 이제 인물 사진 모드를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등을 촬영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인물 사진 조명 효과도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13mm의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광각 사진을 다양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각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왜 많은 분들이 아이폰 11 모델에 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된 것을 환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 어느 정도 화질과 활용도를 보여주는지는 제가 직접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아이폰 11 모델에는 야간 모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야경 사진을 촬영을 해보시거나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스마트폰의 이러한 저조도 사진은 아쉬움이 남죠. 아이폰 11 모델의 야간 모드는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모드인데요.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 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하게 되고 그중 흔들림이 없는 사진들을 합쳐서 명부에 과다한 노출이 생기지 않게 하고 안부의 디테일을 살린 사진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이 정말 똑똑한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닌 삼각대 등을 사용하는 고정된 상황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더 길게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실제 우리가 촬영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1 모델과 프로 모델에 들어간 퀵 테이크 기능도 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셔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홀드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으로 찍었어야 하는데 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럴 때 유용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면 카메라 또한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 최대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즘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초당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슬로피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아이폰 XR 모델의 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XR 모델이 작년에 공개가 되었을 때 싱글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낮았기 때문에 아이폰 XS 모델에 비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죠.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단일 모델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스마트폰이 바로 아이폰 XR 모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폰 XR 모델이 이처럼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폰 11 모델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신뢰도 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기변 수요인데요. 얼마 전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미 지역의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약 3년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평균 33개월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출시된 아이폰, 바로 아이폰 7 모델이죠. 바로 이 모델을 구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기변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1 모델의 중국 프리오더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기변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OS가 다른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을 기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폰 11 모델로 기변하시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5G입니다. 아이폰 11 모델은 아시는 것처럼 5G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5G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나라들도 많고요. 또한 5G의 높은 요금도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G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이폰 11 모델의 판매량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5G에 좀 더 보조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아이폰 11 모델은 64GB 기준으로 $699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749로 시작한 아이폰 XR 모델에 비해서도 가격이 낮아진 건데요. 아쉽게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의 인상으로 이러한 가격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는 없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아이폰 11 모델을 직접 만나보고 온 입장에서 아이폰 11 모델이 아이폰 XR 모델보다 더 잘 팔릴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 모델의 다음 영상은 아이폰 11 프로 모델의 개봉기, 그리고 아이폰 11 모델의 리뷰, 애플워치 시리즈 5 모델의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